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한 지 1년째 되지 않은 30대 주부입니다. 너무 화나네요. 댓글들 남편 보여줄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말에 엄마가 오래. 저번 주에 갔잖아. 피곤해. 평일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 유일하게 쉬는데 무슨 한 달에 두세 번 주말마다 시댁을 가.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그럼 이번 주는 친정 가자. 우리 엄마도 너 보고 싶대. 뭐래? 이런 대화하면 속 터집니다. 결혼 전에 효도는 셀프. 각자 부모한테 효도하자던 남편 어디 간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매주 보고 싶다고 하는 건지. 저랑 만나기 전에는 남편 말로는 본인한테 관심도 없었대요. 결혼하니 갑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아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쨌든 안 간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제 눈치 보면서 침실 들어오더니 제발. 엄마 계속 전화하고 난리야. 제발 한 번만 가자. 랍니다. 저는 귀 후벼파고 못 들은 척 했어요. 남편이 너 저번에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그 샤넬백 이번 생일 때 사줄게. 가자. 내가 언제 노래를 불러? 불렀어. 안 불렀는데? 불렀다고. 샤넬백 둥둥둥둥둥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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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엄마 계속 전화와. 감당 안 돼.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백 사준댔어. 진짜 이번에 가고 한동안 절대 안 가기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시댁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눈에 불 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왔냐? 그렇게 전화해도 모른 척하고 사정사정해야 오는구나. 저번 주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 친정 가려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여기 오느라 밀렸어요. 친정은 왜 가냐? 엄마 보고 싶어서요. 너가 애냐? 그럼 어머니는 애라서 오빠 보고 싶어서 매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뭐야? 분위기 싸해졌어요. 원래 저렇게까지 말할 생각 없었는데 생리에 그동안 좀 쌓인 거에 바보 남편 빡침 등 겹쳐서 말이 맘대로 나왔어요. 다르지. 어떻게 같아? 네네, 밥 주세요. 얼른 밥 먹고 갈 거예요. 너가 무슨 나한테 밥 맡겨놨냐? 밥도 안 먹일 거면 왜 부르셨어요? 이러니까 시어머니 얼굴 빨개지고 뭐라 소리 지르시네요. 뭐라이요, 캐리? 개벽다구 같은 게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말투 보소? 뭐래? 하고 그냥 혼자 나왔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개빡쳤어요. 집 와서 문 잠가놨습니다. 거기 시댁에서 어머니랑 알콩달콩 오래오래 살길. 후기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와 집안일 하다가 글 썼던 거 생각나서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많은 댓글 조회수 나올 줄 몰랐어요. 관심 감사합니다. 원래 글 쓴 목적은 배풀 캡처해서 남편한테 보내는 거였어요. 그 목적 달성해서 조롱하는 댓글들도 상관없네요. 사실 급하게 쓰느라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지만 전날 저렇게 폭발하기까지 정말 많은 서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면 남이야. 니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소리치시던 시어머니 어디 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왔어요. 진짜 매주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치십니다. 따르르르르르르릉 안 오냐고 안 오냐고. 아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결혼 후 제일 충격받았던 건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저 째려보시면서 내 아들 뺏어가니까 좋냐? 랍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죠. 그 후로는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래 그러신 분이란 걸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본인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는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말에 매번 혼자 다녀오라 해도 절대 혼자 안 가요. 나 혼자 가기 싫다고. 난리칩니다. 엄마랑 둘이 있으면 어색하다고. 엄마 이야기 들어주다 지친다고.
어쨌든 이번에 참다 폭발한 거고, 뭐 저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아니면 평생 살 텐데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거라 생각해서 집 와서도 무덤덤했어요. 화가 났던 건 사실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였죠. 신혼 완전 초기에는 남편도 제 편 들어주고 어머니한테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저희 부모님이 원래 두 분 여행 가시려다 어찌어찌 해서 저희랑 휴가 스케줄이 맞아서 같이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이때 모든 비용 부모님이 다 대셨어요. 그 사실 알고 시어머니는 드러눕고 울고불고 진짜 감당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매주 저희 보고 시댁 오라고 저희가 안 가고 남편도 전화 씹으니까 난리 나서 드러눕고 병원 입원하고, 그 이후로 남편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랑 연 끊을까 생각하다 홀어머니라서 혹시 진짜 안 좋은 생각 품고 일날까봐 그 후로는 되도록 가려고 한 거고요. 저도 처음에 같이 따라가고 맞추려 했지만 진짜 갈 때마다 무슨 제 남편이 본인 남편이고 제가 종인 것 마냥 행동하는 거 보고 폭발 일보 직전이 바로 저번 주에 터진 거예요. 그날 문 안 열어줬고 남편 강제로 시댁에서 3일 동안 강제, 시어머니랑 살면서 출근했네요. 제가 글 쓴 날 남편 겨우겨우 들어온 날이고 꼴 보니 또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글 썼네요. 제가 말이 심한 부분도 있지만 남편도 워낙 본인 어머니 성질 잘 알고 그동안 봐온 게 있어서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미안해하는 눈치예요. 그리고 베풀 달아주신 거 캡처해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이야기했어요. 여태까지 니네 집 방문했던 횟수 세어서 그만큼 너 우리 집 가서 인사드리고 시간 보내고 와. 그렇게 안 하면 애도 없는데 너랑 같이 계속 사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야. 앞으로 시댁 방문 횟수, 친정 방문 횟수 맞추고 시어머니 또 부르면 너만 가라. 한 번만 더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 라고 엄포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저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는 말 저한테 하면 저 시어머니고 뭐고 이혼 생각하고 대판 엎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일단락됐고 시어머니는 차단했습니다. 맨날 연락 와서 방구 밥 뭐 해줬냐? 주말에 뭐 하냐? 제가 뭐 놀러 가거나 즐거워하는 푸사 올리면 바로 연락 와요. 뭐 하냐? 바뀌냐? 방구도 같이 있냐? 랍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 계기로 차단해서 마음 편하네요. 댓글 관심 모두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에 영업 택시를 운영 중인 남자입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난 진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볼게요. 자정이 훨씬 넘은 새벽, 이 시간엔 손님을 태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열심히 손님을 태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운행 중이었는데 저 앞에 만취한 커플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평소 취객님들의 행패를 몇 번 겪어본 터라 살짝 겁이 났지만 차를 세워 그 커플을 차에 태웠습니다. 자기 몸을 지탱하기조차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차에 타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차에 타자마자 제가 다 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마셨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 뒤쪽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운전석 뒤를 발로 차며 야, 근처에 아무 모텔이나 가서 세워. 이러시더라고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 보이는데 참 정말 기분이 안 좋았죠. 하지만 손님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하고 차를 몰았죠. 그러자 곧 옆에 있던 여자분이 오빠, 얘들은 아무데나 가자 그러면 멀리 돌아가.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양아치인데 참. 야, 아무데나 가지 말고 방구역 앞으로 가. 알았냐? 진짜 당장 내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데 뒤에서 요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룸밀러로 살짝 보니 이미 그곳은 모텔이었습니다.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쪽쪽거리고 이미 남자의 손은 여자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진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잉, 안 돼. 전 두 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전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욕설이 들리는 거예요. 오빠, 저놈이 자꾸 쳐다봐. 기분 나빠 진짜. 야, 이 양아치 같은 놈아, 운전이나 똑바로 해. 하여튼 요즘 택시기사 놈들. 정말 못 참겠어서 한 소리 해야겠다 생각한 순간 남자 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여보. 아직 장례식장이지. 조문객이 많아서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고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그래. 알겠어. 끊는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불륜이었던 거죠. 정말 진상의 최강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좀 잠잠해지더니 그 불륜 쓰레기들은 그대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고 전 손님을 깨웠죠. 손님 일어나세요. 다 왔습니다. 손님. 그 둘은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끝내자 싶어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손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미동도 없는 둘.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밀더라고요. 아, 경찰서로 가야 하나? 잠깐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자분의 전화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핸드폰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제가 핸드폰을 주워 화면을 보니 와이프 하트? 이건 신이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전 통화 버튼을 눌렀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택시기사고 여기는 방구역 앞인데 남편분께서 술에 많이 취하셔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고, 자택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남편분을 그쪽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여자분은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곧 집의 위치를 알려주셨고 자기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니 30분 정도 후쯤에 나와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내분께는 동승자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서. 택시 영업하면서 그렇게 신나는 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니 세상에 완삭의 임산부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분인가 싶어 속도를 줄이고 그분께 다가가니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제가 본 걸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사실 X동 앞에서 이 둘을 태웠고 차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임신하신 여자분께서 너무 침착하게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었고 혼자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근데 보시다시피 자기가 임신한 상태라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덕분에 이렇게 증거를 잡게 되었다고. 그러더니 뒷좌석 차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의 손은 여자분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고 남자 얼굴에는 여자의 립스틱 자국으로 범벅이 돼 있고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그렇게 다양한 각도와 포즈로 사진을 찍으시더니 저에게 이 둘을 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임산부시잖아요. 영차, 영치기, 영차. 인도 한복판에 쓰러져 코까지 고는 그 둘. 정말 가관이더군요. 진짜 볼만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을 길바닥 모텔로 안내해드렸는데 아내되는 분께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금방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전 왜 그러시지? 돈을 안 들고 나오셨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웬 종이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종이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러운 불륜 커플입니다. 그 종이를 남편이 이마에 붙이시더니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며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곤 그 둘을 인도에 남겨둔 채 떠나셨습니다. 저도 다시 일을 하러 차를 몰고 떠났죠. 아, 정말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의 첫사랑이며 오랜 구애 끝에 사귀었습니다. 연애 4년, 아이를 임신해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크리스마스에 지인들 앞에서 멋진 프로포즈를 하였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2015년 3월 17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친구들과 청첩장을 핑계로 술을 마시겠다며 외박이 잦았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신혼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신혼여행 전날도 인사해야 한다며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져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튿날 남편에게 사과하였으나 그날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무조건 요구했으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께 남편은 임신 5개월인 저와 못 살겠다며 헤어지겠다고 말한 뒤 이틀 동안 외박을 하였고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신혼집에 들어왔으나 평일에는 새벽 4시에 귀가하였고 주말에는 외박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사과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아침이면 저에게 헤어지자, 아이는 지워라 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럴 거라 생각했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뜻대로 대화가 안 되면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돌아와서 단 하루도 가정을 지킨 적이 없었으며 저는 임신한 몸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떨었습니다. 빈 신혼집에서 가구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임산부가 태교는커녕 그래도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매일 밤 공포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날 무렵 남편은 짐을 갖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간혹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단순 말다툼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임신 7개월인 저에게 애는 쳐지워라. 임신 8개월에도 수술하는 곳이 있다. 방구 같은 게 개진상 떠네. 애 지우고 다른 남자 만나. 라며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폭언과 폭행으로 저를 협박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저는 일방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폭언 폭행뿐. 그렇게 지내다 저는 혼자 신혼집에서 자다 양수가 터져 응급수술로 임신 8개월 만에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안 되었고 10시간이 지난 뒤에 왔습니다. 그 뒤로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잘 될 것처럼 잘하겠다, 미안하다 했지만 퇴원 후 돌변했으며 출산한 지 일주일 된 저에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입양 보내자 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정신 차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몸도 다 추스르지 못한 상태라 정신도 없고 일단 만나러 갔습니다. 산후조리 중인 여자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어찌됐든 집 앞 커피숍에 불려나와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당황해하는 찰나 시부모님이 오셔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으나 자초지종을 물으니 남편은 그건 연기야. 아는 여자애한테 시킨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몸도 추스려야 했고 아이가 있기에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싸움이 끝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자친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었어. 결혼 일주일 전 나랑 하루 같이 보냈는데 신혼여행 가기 전날도 나랑 보냈어. 신혼여행지에서 내 선물 사온 거 알아? 애가 있는 줄 알았지만 지운 줄 알았네. 애는 입양 보내라. 오빠가 아이도 꼴 보기 싫다며 안 보겠다고 각서까지 썼어. 오빠는 내 집 옆으로 이사왔고 동거하다시피 했어. 오빠 만나는 거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셔. 오빠네 어머니도 만난 적이 있어. 오빠네 집 살림도 나랑 같이 살아 다녔고 낮에는 나랑 자고 밤에는 너랑 잔 거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저를 괴롭혔고 서로 너무 사랑하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나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위해 용서해주기를 바라셨고 저 또한 아이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헤어졌다며 다시 살 것을 받아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 내연녀가 술집 접대부였기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랬고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번복을 하였고 가출 또한 번복하며 지냈습니다. 아이와 저만 보면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때문이라도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 했기에 남편을 피해 2달도 안 된 아가와 저는 이 집 저 집 떠돌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내연녀와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다니고 극장에 영화도 보는 등 여느 커플과 다르지 않게 지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 몇 달 뒤 잘못했다며 10월 초 다시 잘해보겠다며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튿날 있는 볼링 대회장에 저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 또한 이런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남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회장을 다녀온 일주일 후 돌변의 이혼을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등 저와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상의하에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없고 아이를 혼자 돌보며 아기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기를 타가소에 맡기겠다며 협박 폭언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헤어졌다는 내연녀와 현재 2015년 11월 만남을 유지했고 이것을 시어머니가 내연녀에게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저에게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시는 걸로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수입은 월 1,00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여서 부모님께 알렸고 이혼을 준비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희 친정은 딸의 아픔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린 후 시어머니의 호출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렇게 지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될 판국에 사과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고개를 숙인 적도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가입니다. 현재 남편은 그 내연녀와 만남을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기 결혼을 당하였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연녀가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지만 법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였고 간통 증거가 없기에 간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바보예요? 간통 증거는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돼요. 녹취, 각서,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등등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혼인신고 늦게 했다고 법이 안 지켜줘? 애 낳았으면 사실혼이에요. 변호사는 찾아가 봤어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취집한 거 맞죠? 지금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애를 무기로 남편 찾고 싶은 건가 본데 딱 정리하세요. 애냐 남편이냐.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느껴지네. 아우 속 터져. 딱 봐도 혼전 임신으로 남편 발목 잡은 것 같은데 진짜 둘 다 답답하다. 3월에 결혼하고 임신 5개월이었으면 프로포즈 했을 때 딱 임신해서 빼도 박도 못하고 남자가 프로포즈 한 거네요. 솔직히 자기 얘기만 쓰지 마요. 본인이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써있고 어차피 남편이랑 잘 될 것 같지 않고 진작에 변호사랑 상담하고 이혼 준비했어야 하는데 미련하게 잡고 있었네요. 남편 부모도 어차피 아들 편인데다 내연녀가 임신이라도 하면 확 돌아설걸요? 그럴 바엔 아예 이혼하지 않고 버텨보세요. 언젠가 이혼해달라고 싹싹 빌지도. 친정에 애 맡기고 일할 방법도 찾고 돈도 버세요. 아직도 변호사 안 만나시고 뭐하세요? 저렇게 대놓고 증거를 뿌려주는데. 아이를 진심 생각한다면 나중에 아이를 맡아 키울지도 모르니 얼른 대비하세요. 변호사부터 찾아 어떻게 손대야 할지 상의하세요. 답답하네. 후기입니다. 욕과 조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현재 법정 소송을 걸어둔 상태이고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위자료라도 왕창 받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에겐 9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신혼집 1억 7천만 원짜리 전세입니다. 그 집도 제가 3천만 원 보태고요. 1,400만 원 시댁에서 주시고 전부 대출입니다. 다들 제가 발목을 붙잡았다는데 4년 연애 끝에 프로포즈 받고 결혼했습니다. 바람난 거 병구같이 왜 몰랐냐고요? 출산 후에 들었습니다. 그 전에 아기를 지워라 마라 했을 땐 이유도 몰랐고 단순 결혼 스트레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참으면 다 해결될 거라 믿었고 저도 그 부분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신혼여행 가서 무슨 대화를 했길래 그랬냐는 분들 많으신데 일반적인 말싸움이었고 계속 자리를 비우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그래서 티격태격하다가 남편이 이래서 나랑 살겠냐? 하길래 안 살아 했고 그럼 애는 어쩔 거냐? 해서 안 낳아 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 말로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보 같은 망언을 한 거죠. 그래서 배부른 몸으로 무릎 꿇고 빌기도 했고 편지도 쓰고 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그 말을 시비로 집에 안 들어왔고 들어오면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애기 지워라. 너랑 못 산다.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과를 받아주길 바라며 기다리고 출산하기까지 2달 정도 걸린 겁니다. 근데 출산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여자랑 나타난 겁니다. 룸사롱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3자 대면 한 것도 충격인데 저더러 헤어져 달랍니다. 아가는 입양 보내랍니다. 어찌나 황당한 일인지 어차피 술집 여자이기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뻔뻔하게 둘이 이혼해라, 애 입양 보내라 했습니다. 육아와 통화로 시달리고 있을 때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했습니다. 본인도 흔들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리 말했고요. 사실은 술집 년이랑 싸우면 정신 차린 것처럼 집에 왔다가 다시 화해하면 다시 못 살겠다고 나간 겁니다. 오늘 둘이 제 앞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얘기해주더군요. 이 글을 봤다고. 그러면서 너가 나 때리는 거는 왜 안 썼냐며 자기가 언제 때렸냐고 묻더군요. 배부른 저에게 배를 차버린다 하고 성경책 던지고 상 던지고 TV를 부수겠다 침대를 엎는 남편인데 제가 언제 때렸냐고요? 바람난 거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리고 인정하면 이혼해주겠다 했더니 카카오 스토리에 쓰고 올렸다며 저에게 보여주고 저를 끌고 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나만 보기 해놨더군요. 왜 나를 속였냐며 화를 내고 이혼 못해준다 했더니 힘으로 제압하더군요. 너 때리면 이혼할 수 있는 거냐?
개소리를 해대면서 때릴 듯이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능적으로 뺨따구를 때렸습니다. 그거 맞았다고 억울해하네요. 자기는 제 인생 종치게 만들어 놓고요. 중요한 건 불륜 사실이고 아이와 저에 대한 무책임함입니다. 제가 때려서 바람난 것도 아니고 제가 망언을 해서 바람난 것도 아닙니다. 둘은 아직도 당당하게 잘 지내고 있고 술집 여자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저를 만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특히 술집 여자는요. 저 보는 앞에서 제 남편에게 나랑 살 건지 쟤랑 살지 선택해. 이러더군요. 참. 소송 때문에 시부모님께 아가를 맡기고 친정에 있는 사이에 둘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술집 여자 집에 데리고 가는 등 아가를 타가소에 맡겼다더군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술집 여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무책임한 놈이 술집 여자한테 미쳐서 배는 게 없나 봐요. 생각만 해도 눈물 납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술집 여자가 그러더군요. 우리 변호사가 그러는데 너 유리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우리는 변호사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왜 소송 안 거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리 말합니다. 너무 뻔뻔해서 화가 납니다. 왜 글이나 쓰고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억울함을 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씁니다. 할 일 없고 생각 없어서 올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남편이 어제 일 끝나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도 연락 한 통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서 위치 추적 어플을 다운받아 놨어요. 골뱅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위치 추적이 되는 건데 위치 추적을 15번 했는데 회사보다 조금 더 먼 30분 거리인 어느 지역만 15번 딱 뜨더라고요. 오차 범위 내에 모텔은 2개나 있고요. 위치 추적에 뜬 지역에 갈 일이 없는데 말이죠.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샵 비밀번호 보내면 원격 사진 찍기인데 이걸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어느 방에 천장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그 천장의 전구가 일반 가정집이라기엔 이상했어요. 이게 찍힌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처럼 천장 안에 박힌 전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구 옆에 나온 거울이 있는데 왼쪽 거울 모서리 쪽에 A4 용지로 작게 뭐라 써져 있고요. 일반 가정집 중에 이런 집이 몇 집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원격 사진 찍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진 찍어 놔야겠다 하면서 사진기를 찾다가 모르고 종료키를 눌러버렸어요. 우선 친구한테라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하고 다시 그 사진을 보려고 눌렀는데 처음에 나왔던 천장 전구 사진만 뜨는 거예요.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켜도 그 여자 사진은 없더라고요. 지금 미치겠어요. 제가 지금 미쳐서 그런 거겠죠? 저 지금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남편은 연락 한 통 없이 외박을 한 달에 2번씩은 하는지라 이젠 믿음도 없네요. 지금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이렇게 위치 추적까지 하면서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한번 깨지니까 의처증 걸린 여자처럼 됐네요. 늘 이렇게 외박할 때마다 사람 미치고 팔짝 뛴다는 말 알겠네요. 아이처럼 어르고 달래도 안 되고 뭐라고 잔소리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보네요. 타지에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그렇다고 아직 정확하지 않은 일에 친정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사실대로 볼까요? 그 정면으로 나온 사진만 찍어놨어도 뒤집어 엎어놓을 텐데 그 사진도 없고 추궁해봤자 나만 병구 될 게 눈에 보이고 혹시 이 어플 원격 사진 찍기 다시 보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이혼을 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 기다릴게요. 댓글입니다. 저런 사진이나 여자 사진 가지고는 이혼할 때 효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화시키고 천천히 이혼할 준비하세요. 흥신소에 돈 주시고 외박하실 때 잘 따라붙게 하시고 둘이 같이 붙어있는 사진을 찍어야 따질 때 따질 수 있지. 여자 얼굴만 덩그러니 나온 거 가지고 남자한테 따지면 오리발 내기 쉽습니다. 자기 합리화 하지 마세요. 아니겠지 100%입니다. 근처 모텔 앞 대기하시던지 자신 있으면 덮치던지 하세요.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삭히는 것도 바보는 하는 짓입니다. 글쓴이님아, 차분하게 생각해야 해요. 님 마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글쓴이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저 이 글 읽는데도 가슴이 쿵쿵거리네요. 연락 없이 외박하는 거요. 그 자체가 문제예요. 만약 님이 어디서 잤냐고 물어봐도 여관 모텔이라고 절대 말 안 하겠죠. 아마 사우나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말하세요. 당신이 외박할 때 알아보니까 당신 이런 사진이 전송이 됐다고 말하세요. 헤어지더라도 님 마음 굳게 먹으시고요. 너무 상황이 바람난 상황이라도 놀라지 마시고, 괜히 헤어지더라도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밥도 잘 챙겨 드세요. 지금은 시간 싸움이고 님 건강관리 더 해야 합니다. 신랑이 연락 없이 외박하는 거 하나만 봐도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남편이 바람난 거라면 진짜 나쁘네요. 아예 대놓고 나 바람핀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후기입니다. 어플 광고라고 하시는 분들 광고가 아니고요. 진짜 저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차라리 어플 광고 알바였으면 좋겠네요. 사진 아무래도 못 찾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무조건 링크되어 있다고 그때 사진이 다 뜨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마지막으로 본 사진만 남네요. 링크된 사진 다 클릭해도 마지막 사진으로만 전부 다 뜹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걸 여자가 알아서 핸드폰 뒤집어 놨나 보네요. 다 시꺼멓게만 나오네요. 글 쓴 이후에 주말 내내 싸우는 거에 주말을 다 보냈어요. 자작글이 아니며 글이 많이 길으니 못 보시는 분들은 패스해 주시고요. 오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남편을 원래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전화 한 통도 없이 회사로 찾아갔죠.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핸드폰 꼴 보기 싫어 핸드폰 좀 보자고. 문자 발신함을 보고 있는데 자기 뭐해? 보고 싶다. 그렇게 봐서는 성이 안 차. 이건 뭔 문자일까? 회사 여직원한테 보냈더군요. 남편 보고 핸드폰은 내가 잠시 빌려갈게 라고 말했죠. 지도 뭐가 찔리는지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나한테 할 말 있음 지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그랬더니 남편이 장난으로 보낸 건데 왜 그래? 어이가 없어서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나 본데 장난이라도 이건 싸대기 맞고도 남는 거니까 여기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그냥 입 닥치고 꺼져라 하고 우선 집에 왔어요. 회사 여직원 그렇게 내가 둘 사이를 의심했는데 날 비친년 취급하더니 역시나 설마가 맞아 떨어진 거죠. 내가 그녀한테도 그렇게 티내지 말라고 경고를 주고 남편이란 놈한테는 수백 번 경고를 해줬는데 둘 다 내 말을 무시한 결과죠. 그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두 번째 전화를 하니까 받아서 나 방구씨 와이프인데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으니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길래 내가 사실을 알기 전에도 날 만나고 싶어 했을까 당신이? 난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손해보는 쪽은 그쪽이니까 맘대로 해. 회사에 전화 넣고 니네 부모한테 전화할 거라니까 만나서 말하자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라 했죠. 오자마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부모님한텐 제발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게 잘못하고 죄송하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게 길 가다 부딪혔을 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렇게 니네 부모 귀에 들어갈 게 무서웠음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네 인생 엿될 거만 생각하니까 무섭냐? 난 이미 엿됐는데. 난 네 사정 봐가면서 할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은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말만 하려면 내 집에서 나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가져와. 평생 달콤할 줄만 알았냐? 라고 했죠.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끝내려 했어요. 뭘 끝내? 네가 가져가. 난 이미 단물 뺄 만큼 빼서 나도 필요 없다. 네가 가져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끝은 내가 아주 달콤하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30분 내내 한다는 소리가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저희 부모님한테만. 결국 전 싸대기 한 대 날렸어요. 니년만 이제 발을 빼겠다 이거냐? 너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냐? 니 그렇게 난도질하고 가면 우리 가정은 뭐 어쩌라는 거냐?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게 유부남이랑 놀아나 하면 뺑될 걸 넌 몰랐냐? 너보다 어린 나도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관계 여부 물어봤더니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녹음 다 했고요. 한 대 더 때리고 먹으라고 준 생수를 그냥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넌 나를 전에 봐놓고 유부남인 줄 몰라서 만난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에 발정난 강아지 년놈이라고 했네요.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 취급받으려 했냐? 더럽다 더러워. 니년도 막 굴리고 다니는 수건이구나.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물엔 피눈물 난다는 말 모르냐?
니들이 날 우습게 여기고 내 경고 무시한 게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아직도 부모님한테만은 이러고 있네요. 내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가져가. 내가 나가줄까? 근데 이제 어떡하냐. 내가 껍데기만 벗겨놓고 다 가져갈 건데. 아니지, 니네 둘 다 실업자구나. 그지들끼리 잘해봐. 원래 신혼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난 니들한테 분명 경고했고 추잡스러운 일 할 땐 청소를 깨끗하게 마무리 못한 너희 둘 책임이야. 난 솔직히 내가 여자 문제로 뭐라 할 때마다 날 병구 취급을 했는데 이렇게 증거가 잡히고 나니 내가 너무 속이 시원하다. 너도 나중에 결혼할 때 네 남편도 똑같이 바람피라고 내가 매일 기도해줄게. 나한테 평생 미안해하며 살아. 그리고 니네 부모 번호 알고 있으니 언제라도 내가 전화할지 모르니까 마음 졸이면서 지내. 라고 했네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동안 날 병구 취급했던 남편이란 놈은 한마디 못했죠. 전화통화로 여자가 촉이 오는 날이 있다고 내가 너한테 누누이 말했지. 요새 쎄한 느낌이 자주 오더라고. 더럽다 더러워. 너네 둘 내가 천천히 구워 삶아줄게. 내가 말할 땐 떠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너한테 말하는 거 아직도 모르겠냐? 넌 나를 아직도 모르냐? 집구석에만 있으니 병구로 봤나 보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거 너도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갈 건 무섭고 나한테 미안한 감정 따윈 없냐고 물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나한테 미안한 감정만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까봐 두려워서 미안하다 그런 거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이상하게 싸울 땐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불쌍해서 눈물은 나더라고요. 그동안 내 인생, 내 시간 도둑 맞은 것 같아서 내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과 평생을 보내려 했다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걸로 병구 취급받았는데 사실이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통쾌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까요? 댓글입니다. 먼저 여자 위자료 청구하세요. 직장으로 소장 보내고 유부남 만나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세요. 다음 남편 몸만 내보내시고 또 위자료 청구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고용하면 둘 다 똥줄 탈 거예요. 천천히 즐기면서 위자료 챙겨요. 이런 걸로 마음에 난 상처 치유는 안 되겠지만요. 때리진 마세요. 피해자가 가해자 돼요. 님 점점 더 일이 많아질 텐데 냉정하셔야 해요.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복수라기보다 혼내주는 거죠. 부모한테 꼭 알리세요. 버릇 고치게. 저렇게 무서워하는 걸 보니 부모한테 말하면 다신 안 그럴 것 같네요. 아랫분 말처럼 그 여자 부모한테 알리기 전에 먼저 직장부터. 직장 잘리게 만들고 잘려서 부모한테 한 번 까이고 그 다음에 잘린 이후 들통나서 한 번 또 까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소송 걸어서 빈손으로 내쫓아버리세요. 여자한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면 청구하시고 나중에 여자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면 그 남자한테도 얘기해주세요. 결혼을 할 땐 하더라도 자기가 가정 파괴범이었던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 미래의 그 남자도 알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개월 차에 들어서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28살이고 원래 지방 사람인데 회사가 서울 쪽이라 회사 지인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톡에 올리게 되네요. 다행히 시누이가 컴퓨터를 잘 안 하는지라 이렇게 올려봅니다. 시누이는 지금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쭉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오게 돼서 1학년 때까지는 기숙사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신혼생활한 지 한 달 좀 넘었을 때 2월 말쯤에 오빠가 말을 꺼내더군요. 시누이를 가명으로 방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엄마랑 전화를 해봤는데 방순이가 기숙사가 영 불편한가 봐. 통금 시간도 있고 기숙사 밥도 부실해서 맨날 사 먹는다 그러더라. 저는 당연히 시누이가 우리 집에 살 거라곤 예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10년 차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한 달 지났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같은 서울이니까 가끔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방순이 2학년 1학기 때는 우리 집에 좀 같이 있으면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그걸 원한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때는 한 달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시누이 성격은 잘 몰랐지만 남편처럼 말이 없고 숫기가 없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가씨도 불편할 것 같아서 아가씨도 온대? 이랬더니 기숙사보단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신랑한테 말을 한 거고요. 오빠한테 신혼인데 시누이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 같이 살진 않더라도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기숙사가 공부하기에도 더 좋지 않겠냐.
말을 해도 오빠는 이미 정한 눈치더라고요. 1학기 때까지만 해보고 정 불편하면 그때 방순이한테 말해볼게. 이러니 그때 심정으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영 불편해서 못 살 것 같다고 자취를 하던지 하숙을 하던지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때 더 생각해보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우이한테 못되게 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장남의 여동생이 2명입니다. 시어머니가 좀 더 나이가 드시면 모실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가씨가 3월 초에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냥 간단한 짐을 꾸리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아가씨가 무슨 이사 오는 것 마냥 옷장이며 화장대며 책상이며 침대며 다 배달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방이 3개인데 한 개는 그냥 옷방으로 놓고 있었는데 아가씨 오기 전날 옷 같은 거랑 잡동사니 다 치웠습니다. 전 당연히 고등학교 때 쓰던 책상, 침대 다 있을 테니 그거 가져오는 줄 알았죠. 근데 3가구가 배달되길래 의아했었습니다. 그게 신랑 돈으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저희가 둘이서 500을 벌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20이 비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신랑이 가구 사줬다고. 시어머니께서 보태긴 하셨지만 뭐 자기 말로는 대학 가는데 동생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답니다. 근데 그걸 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120이나 쓸 수 있는지 전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뭘 하던지 간에 나랑 상의하고 돈을 쓰라고 했죠. 오빠가 알았다고 하길래 그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아가씨 왔을 때는 제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과일 직접 깎아서 갖다 주고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용돈 쥐어주고 숫기가 없는 성격이라 방에 자주 있길래 제가 나중에 조그만 TV도 하나 사서 방에 설치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가씨한테 매달 용돈을 30을 주시는데요. 저희 남편이 또 한 달에 주는 용돈과 제가 가끔 주는 용돈 합치면 한 달에 6, 70 정도 받을 겁니다. 전 그 정도면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씨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싶으면 TV를 끄거나 볼륨을 줄이거나 하고 밥 같은 거 차리는 것도 난 라면 끓여 먹어도 꼭 아가씨는 잘 차려주고요. 근데 아가씨는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차려주지 않는 듯합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제가 혹시라도 신우이에게 밉보인 게 있나 하고 찾아봐도 도통 모르겠네요. 아가씨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오면 10시 정도입니다. 남편은 TV 보고 있고 저는 밥을 차려주는데요. 그날은 밥에 콩나물국에 김치, 장조림, 아가씨가 장조림 정말 좋아합니다. 김, 스팸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저도 솔직히 귀찮아서 그렇게까지 차려 먹지 않거든요. 제가 물을 꺼내 마시는데 들으라고 한 건지 아가씨가 젓가락으로 깨작깨작거리더니 내가 다 들리게끔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아가씨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물었더니 언니는 밥을 너무 짜게 먹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반찬이 짠가? 남편과 저는 짭짤한 걸 좋아해서 짭짤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다음에는 좀 싱겁게 할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삼겹살이랑 샤브샤브 같은 것도 해먹어요. 오빠 삼겹살 좋아하는 거 알죠? 저도 알아요. 남편 삼겹살이랑 샤브샤브 환장하는 거. 근데 신우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기분 확 상하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정말 오빠 걱정해서 그런 건지 그날 그렇게 깨작깨작거리더니 밥 반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밥 다 먹으면 과일을 깎아서 주는데 그날은 진짜 과일도 깎아주기 싫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깎아줬지만 아가씨가 22살인데 재수해서 들어왔습니다. 다 큰 성인이면 솔직히 눈치라는 게 있고 그래도 신혼부부집에 들어왔으면 조심해야 할 것도 있잖아요. 저희는 12시에서 1시 정도면 잠에 들거든요. 그날 피곤해서 11시 좀 넘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침대에 앉아서 책 보고 있었고 남편은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상태. 근데 갑자기 문이 획 열리더라고요. 노크도 없이. 그러더니 오빠, 냉장고에 얼음 어딨어? 노크 안 한 것도 황당했지만 다짜고짜 들어와서 얼음 찾는 게 전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문이 왜 잠겼는지 모르겠는데 문이 잠겼나 봐요. 근데 문고리를 잡고 흔들다가 문이 안 열리니까 문을 진짜 세게 탕탕 치더라고요. 열어줬더니 문은 왜 잠갔어요? 하고 톡 쏘아보는데 그때 그 눈빛 보고 아가씨가 날 미워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오빠랑 정말 사이가 좋았다. 이러면 뭐 좀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남편 말로는 서로 대화도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오빠 신경 쓰는 건지 내가 오빠한테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많은데 막상 쓰려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최근 일 중 가장 황당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어느 날은 말도 없이 친구들을 데려왔더라고요. 주말에. 원래 주말에는 가족 쉰다고 잘 안 데려오지 않나요? 거기다 자기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인데 말도 없이 데려왔더라고요. 오빠는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을 오빠한테 인사시키더니 저한테는 말도 없이 친구 데리고 방으로 휙 들어가더라고요. 오빠는 못 본 건지 뭔지 TV만 보고 있고 기분 상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친구들 왔으니까 과일이랑 음료수 대접하려고 쟁반 찾고 있는데 아가씨 와서 하는 말이 친구들 왔으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줘요. 참나 정말 저렇게 말했습니다. 날 뭘로 보는 건지 자기 집 식모로 하는 건지 지금까지 그렇게 별말 안 하고 잘해줬더니 정말 날 물로 보는 건가. 더군다나 내가 알아서 해주려고 했는데 먹을 거나 가져오라니까 기분 너무 상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에 오빠한테 신우이가 날 싫어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동생이 약대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너가 이해해라. 그럽니다. 진짜 약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디서 듣기론 수능 더 치는 거랑 같다고. 근데요, 정말 제가 막말로 아가씨 엄마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건지요. 신우이랑 나랑 나이가 4살 차이라서 더 쉽게 보는 건지 말 들어보니까 8월 말에 시험인데 약대가 붙는다 해도 서울에 있는 약대를 가게 되면 제가 뒤치다거리를 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지방에 있는 약대는 가기 싫어하는 것 같고 한 번 더 시험 준비를 할지도 모르죠.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으니 저도 웬만하면 정말 참고 잘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신우이가 절 싫어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저도 너무 불편하고 갑갑하고 오빠랑 이게 신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 방학인데 학원 다닌다고 아직 저희 집에 있습니다. 벌써 4개월을 아가씨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제 정말 저도 지쳤어요. 아가씨 있으면 솔직히 제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서 피곤하고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고 그래요. 근데 눈치 보이네요. 시어머니께 남편 반찬 가지고 한 소리 들은지라 그것도 신우가 말했겠죠. 저번 주에 한번 시댁 가서 돌아가신 시아버님 묘에도 가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저에게 아주 살갑게 구시고 음식 같은 것도 싸주시고 잘해주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살고 있으니 고마워서 그러시나 보다 이랬는데 2학기 때까지만 우리 집에 방순이 좀 데리고 있어줄 수는 없겠냐고 애가 거기 있으니까 편하고 좋다 그런다고 그러시대요. 그리고서는 생활비를 50 붙여주겠다고. 지금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저희 집은 편하다고 했다니 의문스럽더라고요. 날 괴롭히려고 집에 있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편해서? 저는 1학기 때까지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더구나 지금 방학 때까지 있는데 2학기까지라뇨. 말이 다르니까 그날은 시어머님께는 좋게 말씀드렸어요. 오빠한테 잘 말해보라고 하려고. 정 안되면 아가씨께 더 밉보이더라도 말을 해볼까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그냥 스트레스 받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오빠랑 알콩달콩 신혼생활 즐기고 싶었던 저로서는 7개월 중 4개월을 아가씨와 살면서 많이 지치고 활기도 없어지고 솔직히 오빠가 그렇게까지 아가씨 편을 들 줄도 몰랐고 나 힘든 건 생각 안 하는 건지 시어머니가 2학기 때까지라고 했다고 정말 2학기 때까지라고 생각도 안 들어요. 차라리 돈 주고 자취하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가씨랑 안 산다고 불효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오빠는 왜 거절을 못하는 거고 아가씨는 무슨 생각으로 계속 여기 산다는 건지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직접 아가씨한테 말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좋은 해결책 좀 주세요. 아, 제가 말 안 한 게 있는데요. 신우이한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문도 노크 좀 하고 열고 친구 데리고 오는 것도 미리 말하고 데려왔으면 한다고. 그랬더니 멋입은 표정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별로 먹혀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잘해줍니다. 신우만 아니면 알콩달콩 좋았을 겁니다. 근데 꼭 이 문제에는 손 놓고 있네요. 뭐라고 해도 미루기만 하고요. 아예 싸워야 일이 해결될런지. 댓글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우랑 같이 사는 동안 부부관계 안 하는 겁니다. 저렇게 신혼방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합니까? 그냥 거부하세요. 개념 없이 주말에 친구 데려오면 님은 그냥 가방 들고 친정 가버리면 되는 거고요. 맞벌이까지 하는데 식모살이까지라니 진짜 어이없네요. 요즘 날도 더워서 내 자식 밥 차려주는 것도 귀찮아 죽겠구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우이는요, 지금 자기 가족인 오빠가 사는 집에 새언니가 얹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 오빠 집, 오빠는 내 식구, 그러니까 여긴 내 집, 그리고 새언니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 오빠 집이니까 내 친구 데려와도 되고, 오빠 집에 살림하는 여자로 들어온 새언니가 내 밥 해다 바치고 과일 깎아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가 아무리 그 신우이랑 싸워봤자 별 소용없고요. 그건 오빠가 혼을 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분 별로 혼낼 생각 없어 보이시나 보네. 그냥 이제 신경 안 쓰신다고 하세요. 남편한테도 이제 나도 모르겠다. 잘해줘도 저 따위고 남의 신혼방 문도 무슨 기본 예의도 없이 열어져 끼고 당신이랑 어머니는 그렇게 합의한 것 같으니 난 모르겠고 앞으로 모든 일은 당신이 뒷바라지 해라. 그리고 이 방은 내 방이기도 하다. 함부로 못 열게 해라. 다시 한번 열면 네 동생이고 신우이고 뭐고 수험생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을 거다. 이제 식사 청소도 한번 정해서 같이 하자. 나도 돈 벌고 들어온다. 무슨 내가 이 집 종하려고 네 동생 뒤치다꺼리 해주려고 내가 너랑 결혼한 줄 아느냐? 8월 말까지 시험 끝날 때까진 그냥 해주겠다. 단 2학기 때는 네가 해라. 네 동생이고 손발 없는 동생 아니다. 그리고 신혼도 없는 내 결혼 생활 정말 짜증나고 우울하다 말하세요. 말하기 힘드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하고 끝내려 했는데 후기가 있었네요.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톡이 되었네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만 말씀드리면 그저께 일 끝나고 오빠랑 둘이서만 얘기 나눴습니다. 신우는 대전 내려가서 없었고요. 오빠는 신우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버릇없이 군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약대 준비한다고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평소보다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솔직히 안방문 벌컥벌컥 열 때도 오빠는 뭐라 혼내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오빠한테 신우 흉본 적도 없고 오빠는 그냥 동생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주고 일 끝나면 TV만 보고 있으니 상황 돌아가는 걸 잘 몰랐나 봐요.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신우 뒷바라지 하려고 오빠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 1개월부터 신우랑 같이 살았으니 어디 신혼 같은 신혼 즐겨본 적 있느냐고. 신우랑 이야기 때는 절대 같이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내가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지 집에서 나가라고 할 생각은 없었나 봐요. 그렇게 말하니 오빠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묻는지. 당연히 이야기 때는 신우가 기숙사에서 살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긴 싫고 오빠가 알아서 말하라고. 내 말은 먹히지도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8월 말에 시험이니까 시험이 끝나면 그때 말해보겠답니다. 일단 오빠만 믿고 기다리려고요. 정말 그때도 흐지부지 되면 그땐 제가 시어머니께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댓글 보니까 정말 제가 미련하게 잘해줬네요. 그건 그렇고 사이다 세운 모음이 4탄이 나왔어? 아니 이런 재밌는 걸 어떻게 모았지? 썰닭 대단하다. 대단하다. 할 것도 없는데 지금 봐야겠네. 신난다 신나. 좋아요는 눌렀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